그럼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아직 이제 산업에 대해 관심은 많고, 이제 초기 시장이기도 한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발표는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턴 투자자문의 남동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한 9월, 7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웨비나 주제를 일본 주식시장이나 일본 산업에 대해서 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라든지 기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에서도 일본 주식시장에 아마 좀 집중돼서 했을 텐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미국 시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의외로 최근에 가장 그 격하게 움직이는 시장은 사실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에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일본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글로벌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략에 왜 우주 산업을 제가 이렇게 넣었냐면, 저는 이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그 구조나 글로벌 어떤 공급망들이 실제로는 과거와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어떤 계기를 만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한 반도체 또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 AI 산업,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산업의 어떤 구조적 변화의 그 원천에 뭐가 있냐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2015년부터 한 2020년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역학,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산업도 실제로 이 산업이 뭐 계속 꾸준하게 이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2015년 이후에 미국, 중국 또 갈등,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 산업이 과거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어떤 굉장히 큰 클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우주 산업이 필수 불가결한 산업으로 갑자기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각 국가별로 레이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I도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 글로벌 언론들을 보면 미디어를 보면 또 다른 권역에서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예로 이제 한 2주 전에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첫 번째 인투이티브 머신즈라고 하는 아주 뭐 상장된 지 1년도 안 된 회사에서 만든 달 탐사선이 처음으로 상업용 탐사선으로는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달 전에는 아시겠지만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달에 착륙을 했는데 약간 뭐 비스듬하게 착륙을 해서 뭐 실패다 아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착륙을 했고요. 또 그 착륙 이후에 또 일본에서는 또 어떤 걸 하냐면 지금까지 쓰던 우주 발사체 H2A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H3라고 하는 로켓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지난해 한 8월 정도에는 인도의 찬드라야 3호라고 하는 달 탐사선이 우주 궤도를 이제 돌아서 저기 달의 요 밑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달의 남극이라고 하는 근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또 그 전해에는 중국의 달 탐사선이 또 달 착륙을 하게 됩니다. 뭐 달 착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이 발사체, 그다음에 위성, 그다음에 달에 착륙한 탐사선을 포함해서 전체 스페이스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1년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속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글로벌 관점의 어떤 투자에 아주 맹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주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든 스펙이든 아니면 상장을 통해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펀딩을 하고요. 그 펀딩한 자금을 갖고 3, 4선을 만들고 위성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이 달 착륙을 했고 성공적으로 착륙을 해서 주가를 보면 뭐 크게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요동을 치기도 하지만 여튼 우리 눈앞에 투자의 기회로 이런 종목들이 발현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렇게 갑자기 국가적인 주도 산업으로 과거에 우리가 아폴로 11호, 뭐 17호, 스페이스 우주 왕복선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 아주 작은 회사들까지도 우주 발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주 산업이 뛰어들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의 급감입니다. 우주 발사 비용의 70%가 사실 우주 비용 이뭐 우주 산업에 관련돼서 이 발사 비용이 첫 번째 발사체에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발사체 비용이 10분의 1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물론 1967년도 뭐 70년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1980년대나 이 1990년대 말에 우리가 아는 왕복선이나 로켓 추진체의 발사 비용이 거의 뭐 50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5,4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줄어든 거죠. 어, 요거하고 약간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면서 2000년대 초 시작했던 전기차 사업이 2019년도에 발현이 됩니다. 왜? 배터리 가격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주 발사 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주 발사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리고 우주 발사와 관련된 비용 자체가 현격하게 빠진 게 거의 2020년 정도 돼서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발사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우주 사업의 민간 참여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또 이 회사가 발사 비용의 코스트 다운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2008년도에 팰컨 1호란 걸 이제 처음으로 발사를 해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하는 정도의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오바마가 폐쇄된 우주 항공 시장을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좀 바꾸기 위해서 개방을 좀 합니다. 따라서 나사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민간에서 스페이스X라든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가 스타트업 수준에서 나사의 수주를 받는 회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 주도하던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 발사체 비용이 10분의 1로 급감하게 되는 거죠. 2010년도를 지나서 2015년 정도에 처음으로 또 이제 팰컨 9호란 게 이제 발사가 되는데 이 201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발사체 비용이 비싼 이유가 1단계 부스터가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거나 하면서 이제 다시 쓸 수 없는 부스터가 되는데 2015년도에 만든 팰컨 9호는 1단계 부스트가 올라가서 다시 착륙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되죠. 뭐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는 이제 몇 년 뒤이긴 하지만 여튼 우리가 가장 비싸게 여겼던 1단계 엔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다시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발사 비용이 더욱더 급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후에 2017년도에 머스크는 달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게 달로 갈 수 있는 비용이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민간인 최초로 이제 우주여행을 시도하게 되고 3일 정도 지구 궤도를 돌면서 비행을 하고 다시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되고요. 그 이후에 팰컨 9호는 이제 100회 정도 발사를 하게 되는데
실패율이 0%가 됩니다. 제가 이런 연유에서 이런 과정에서 2021년도 10월 달 말에 제가 서울경제신문에 아마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리호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발사가 돼서 성공적으로 또 되면서 제가 스페이스X와 같이 기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그때 제가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면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이제 발견을 했죠. 그때 보면 한 50조 정도 하는 기업 가치, 그것도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가치였는데 한 세 달 만에 120조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년 전에 4, 50조 하던 것이 60조, 70조 하다가 갑자기 120조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랍다. 이렇게 먼 미래 이야기에 머물고 있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 예상이 또 많이 빗나가게 됐습니다. 한 120조 하던 스페이스X의 가치는 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 240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3년 정도부터 스페이스X의 어떤 물량,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발사하는 비용, 발사하는 매출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9, 10억 달러가 돼버립니다. 한 두 배 정도 된 거죠. 2022년 대비. 그 2024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15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사이에, 한 1년 반 사이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왼쪽 표를 보시면 이게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하늘색 같은 게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과거 올드한 우주 항공 산업의 선두주자의 시가총액들을 다 넘겨버리죠. 2016년도에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아마존이 넘게 됩니다. 그때가 한 5,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게 뒤바뀐 적이 없어요. 아마존이 1000조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그 산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과거의 어떤 산업을 뒤흔들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시가총액 자체를 뒤바꾸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로 치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도 뭐 마찬가지지만 AI도 마찬가지거든요. AI도 훨씬 더 가격이 코스트 다운되면 훨씬 빠르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신시장이 열릴 거고 전기차 마찬가지였고 모바일 마찬가지였고 인터넷 마찬가지였고 우주와 관련된 상상력도 코스트 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저같이 이렇게 좀 뒤늦은 사람도 이제 겨우 눈치를 좀 채기 시작했던 거죠. 뭐 벌써 주가는 스페이스X 기준으로 따지면 뭐 수십 배가 올랐겠죠. 테슬라도 뭐 100달러 하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페이스를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놀라운 거는 이제 여러 나라 국가도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됩니다. 달 착륙이 뭐 그렇게 어렵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달 착륙 안에 들어가는 뭐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기타 탐사가 잘 안 이루어져서 실제 달의 표면에 있는 환경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채집 정도 하는 거고 실제 그 달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튼 일본이란 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 국가를 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 2030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7년 정도 뒤졌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에 비해서. 근데 일본이 지금 만든 달 탐사선 슬림이라고 하는 게 좀 뒤집혀 있죠. 뒤집혀 있는데 어쨌든 달 착륙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다이나믹한 예산 급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 9천억 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우주 기금이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3천억 엔이 포함이 돼서 9천억 엔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뭐 3천억, 4천억 엔 하다가 1, 2년 만에 9천억 엔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마 9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 한 10배 정도 되는 자금들이 갑자기 예산에 배정돼 있죠. 이게 2024년도 우주기본법에 의해서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이겁니다. 예산을 뭐 드라마틱하게 올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미국이 주도했던 어떤 나사의 어떤 나사의 민간 사업으로의 나사의 어떤 기술을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으로 민간 사업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이제 이번 2023년 우주기본법의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과 가장 유사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밀어넣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미국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지만 일본도 2018년 기준에서 우주 관련 사업자들이 한 스타트업이 한 10개 정도였다가 한 50개로 정도 됩니다. 50개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고요. 실제로 뭐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는 뭐 푸드캐스트도 있고 아이스페이스도 있는데 그 회사들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들이 사실 적자죠. 적자지만 일본의 국가적인 주도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설립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의 목표입니다. 나사와 같은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작사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항공우주연구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주청도 아마 설립을 할 거고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지원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각 국가의 우주 정책이란 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안보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향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예를 들면 AI, 드론, 자율주행, 뭐, 뭐 이런 산업의 네트워크 확장 이런 산업들의 핵심이 또 위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성과 관련된 뭐 사업으로 치면 이 우주 산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격하게 예산을 확대하죠. 물론 안보도 중요하죠. 국가 안보에서도 마찬가지고 향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 국가가 레이싱에 들어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런 급격한 예산의 확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예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좀 가십거리로 연결시켜 놨는데요. 그냥 뭐 요 관련되는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2000년대 초에는 어떻게 이 이런 우주 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냐면 어, 미국 본토에서 상하이까지 뭐 여객선을 날리면 뭐 30분 안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사체의 어떤 성장이고 그다음은 지금은 지상 기지국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연결 선상들이. 근데 별자리처럼 무수하게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리면 지구 전체가 아무리 오지든 뭐 이런 것들라도 훨씬 더 값이 싸게 예, 초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이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이든 이런 게 뭐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내비게이션도 되고 인터넷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지 같은 데서는. 그게 이제 다 될 수 있으려고 하면 별자리 같이 촘촘한 인공위성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의 기본이 사실 우주항공 산업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1시간 내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트래픽의 세상이 될 거라는 얘기죠. 네트워크 세상. 이건 그냥 가십거리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글로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각 국가별로도 자산 배분도 중요하지만 산업별로도 굉장히 자산 배분이 중요하고 특히나 뭐 AI든 반도체든 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산업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듯이 이 우주 항공 산업도 그냥 이런 거죠. 뭐 대놓고 얘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돈을 많이 넣고 민간의 자금들도 돈이 될까 싶어서
유동성을 만들어서 굉장히 뛰어들고 있고 벤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 산업에 대해서 모른다고는 하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거고 그 밸류 체인에서 아마 투자의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걸 스페이스 X라는 미국 기업이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 국가들의 정책 전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물론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어떤 성장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뭐 AI, 뭐 반도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산업과 함께 또 다른 우리가 네트워크의 어떤 아니면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이 산업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AI 메모리 그리고 우주 산업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새로운 산업들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지금 같은 웨비나를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저희 배관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2월 택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